충청권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반이 연약해진 상태에서 수요일까지 충청권에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산사태 대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장맛비로 오이 주산지인 천안 병천과 수신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주민들은 숨은 고장과 미흡한 하천 준설 작업이 피해를 키웠다며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본격적인 대입 시즌을 앞두고 세종시에서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수험생들에게는 진로 진학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듣는 귀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충청권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반이 연약해진 상태에서 수요일까지 충청권에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산사태 대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산 비탈이 벌겋게 드러났습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산 밑에 있던 시설들은 속절없이 파묻혔습니다. 15일 오후 1시 50분쯤 발생한 산사태에 주민 2명이 대피했고 현재도 주변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아산 배방읍의 한 주택, 집을 지탱하는 바닥 인근이 쓸려나갔습니다. 추가적인 붕괴 위험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일가족 5명은 지난주 토요일부터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3일째 있는 건데 앞으로도 며칠이나 더 있을지 모르지요. 들어갈 수 있을지. 이번 폭우로 아산에서만 산사태 우려 지역에 110가구 178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고 천안에서도 산사태 2건이 발생하면서 18명이 긴급하게 거처를 옮겼습니다. 13일부터 충청권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추가적인 산사태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과 천안에는 산사태 경보가, 아산에는 주의가 내려진 상황.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데다 수요일까지 충청권에 많게는 200mm의 비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이에 각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집 주변 옹벽이나 축대를 제대로 점검하고 절개지 주변에는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산에서 나무 뿌리가 끊어지거나 나무가 갑자기 기울면 산사태 전조 증상이 의심되는 만큼 지자체에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물이 흘러나온다든가 또 나무가 또 이렇게 나무가 좀 삐뚤어지게 이렇게 좀 자란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산림부서나 시에 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고 그 근처는 가시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편 산사태 위험 정보는 산림청이 제공하는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번에 내린 비로 오이 주산지인 천안 병천과 수신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집중호우로 시설 하우스 곳곳이 물에 잠겼는데 농민들은 예견된 인재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배수 작업이 한창인 오이 비닐하우스입니다. 잎사귀와 줄기가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올해는 오이값이 좋아 기대가 컸지만 수확은커녕 당장 복구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농민들은 수로와 하천 사이에 설치된 수문이 고장나 피해가 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천에서 계속해서 물이 유입되자 수문을 닫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그제야 고장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완전히 인재지. 관리 감독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방치해놓고 비가 온다고 분명히 뉴스에서 얼마 전부터 비가 올해는 이상하다 계속 했는데 왜 관리가 이것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은 왜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고. 해당 수문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간에 있어 관리 책임은 충남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이 출하가 한창이던 수신면의 또 다른 비닐하우스. 가지마다 오이가 주렁주렁 달렸지만 물에 잠긴 오이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이곳은 3년 전 병천천이 범람해 수해가 컸던 곳으로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돼 준설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준설 작업은 하천 일부분에서만 진행됐고 충북과의 접경 지역인 하류 쪽은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보시다시피 저 밑에 구간은
하나 준설이 안 되고 그냥 옛날 그대로 있어갖고 거기서부터 물이 채워오르니까 여기 수위는 20년도에 수해갈 적하고 똑같은 수위로 올라와서 여기 피해가 컸다고 보는 거예요. 허술한 수문 관리와 반복되는 수해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수능 원서 접수가 진행되고 또 9월이면 각 대학마다 수시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인데요. 이런 수험생들에게 진로 진학 도움을 주기 위해 세종에서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학 진학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종시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 개회식과 함께 몰려든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유명 대학 입학사정관이 있는 설명회장엔 학생과 학부모 탈 것 없이 찾아와 강의실을 가득 메웠고 각 대학 상담 부스에선 1대1 컨설팅이 이뤄졌습니다. 생기부를 종합 전형으로 쓰려고 생기부를 생명 쪽으로 맞춰왔는데 혹시 임상병리학과 지원도 괜찮을지 여쭤보려고. 임상병리학과도 생명 관련 계열이기 때문에 완전 다른 계열인 것만 아니면은 그래도 종합 전형을 쓸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세종 대입박람회엔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대학 20곳을 비롯해 모두 71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은 취소 또는 축소 진행됐지만 거리두기 해제로 4년 만에 다시 대규모로 열린 겁니다. 진로교육원에서 개최하는 23년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는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에게 대학에 대한 정보와 이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박람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희망에 따른 진로 진학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대학 입학할 때 궁금했던 거를 알 수 있었고 다양한 전형도 물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입학사정관과의 1대1 상담은 사전 접수 30%와 현장 접수 70%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교 상담이 어려운 대입정보 취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특별 상담 공간이 마련돼 별도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전문적인 이 대학 입학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우리 진로교육원 자체 내에서의 상담뿐만 아니라 현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를 계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교육청 진로교육원은 대입박람회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대입 시즌을 앞두고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7월 읍면동장 회의를 열고 시정 과제를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주문하고 천안 K컬처 박람회와 관련해 이색 홍보 활동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박산돈 시장은 주요 안건에 대해 읍면동장의 실질적인 의견들을 수렴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시 현안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천안시가 성성호수공원 개방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266명으로부터 702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금상인 성성호수공원의 아름다운 일몰을 비롯해 6점이 우수작품으로 선정됐습니다. 공모 결과는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다음 달 1일 시청 봉서홀에서 열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총본부와 주식회사 홈플러스가 탄소중립 생활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한국부인회 총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기전력 제로 실천을 통한 탄소중립 생활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한국부인회 총본부가 홈플러스의 제안에 추진됐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부인회 총본부와 홈플러스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사용하는 전자기기의 대기전력을 확인하는 한편 대기전력 차단 장치를 설치하거나 대기전력 차단 생활화 등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총본부는 지난 1949년에 만들어진 대한부인회를 모체로 하는 최초의 여성 소비자 단체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하반기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교육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교육 전문 강사가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직접 방문해 생활 안전 등 생애주기별 6대 안전 분야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교육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하반기 교육은 9월부터 시작됩니다. 참여 신청이나 보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안전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 청소년 수련관이 오는 28일까지 제1기 학부모 지원단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9세에서 24세 자녀를 둔 부모로 청소년 활동 모니터링, 청소년 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집 인원은 총 25명이며 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이웃 소식을 가득 모아 출발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아산시 인주면으로 갑니다. 고고고. 요즘 장마가 보통 장마가 아니죠. 폭우를 동반하고 있어 각종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때 우리 마을의 구석구석을 제일 잘 아시는 분 누군지 아시죠? 네, 바로 무슨 일이 생기면 짠 하고 나타나는 이장님이랍니다. 아산시 인주면이 복지이장 특화사업 2탄으로 혹서기, 혹한기 물러가라 복지이장이 간다를 진행하고 있네요. 이장님이 각 마을의 소외계층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후원 물품을 지원하고 에어컨과 선풍기 등 가전제품 고장 여부와 위험 요소를 꼼꼼히 확인해 드렸답니다. 사실 어르신들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서비스는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그냥 넘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럴 때 복지이장이 짠 하고 나타나 생활 실태와 가전제품 고장 등 위험 요소를 꼼꼼히 확인해 주면 얼마나 고마우시겠어요. 사업에 참여한 문방일리 김용민 이장은 마을 주민 중 특히 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주민들을 한 번 더 살필 수 있어 큰 도움이 돼서 기쁘다며 복지이장으로서 이웃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며 따뜻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주면 복지이장님 최고! 최고! 두 번째 소식은 생활이 불편한 집에서 살던 6살 어린이가 예쁜 집을 갖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어린이가 예쁜 집처럼 예쁜 꿈을 무럭무럭 키워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세찬 장마비가 내린 지난 주말 천안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리고 한국해비다트 등이 민관 협력으로 마련한 꿈자랑 하우스 5호 입주식을 가졌네요. 집도 낡아서 생활이 불편하고 아버지도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새 집도 갖게 됐으니 밝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꿈자람 하우스에 도움을 주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후원회, 천안복지재단, 연희재 한의원, 천안시 기업인협의회,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등 많은 분들께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밖에도 달빛사랑 봉사단 등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네요. 여러분이 있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한가 봅니다. 봉사자 여러분, 당신이 천사십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자녀를 둔 부모님의 고민을 확 날려버릴 수 있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귀 쫑긋 하시고 집중해 주세요. 천안시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집단 모래놀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집단 모래놀이 치료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가정 내 건강한 소통을 위해 추진한 건데요. 사실 우리 청소년들 예민한 시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자녀들과 부모가 잘 소통이 된다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집단 모래놀이 치료는 오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오전반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오후반은 오후 1시부터 3시로 주 2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회원과 아동, 청소년과 보호자, 그리고 서북구 지역 아동과 보호자이면 되고요. 프로그램은 선착순 모집으로 전화 041-578-9709에서 9711번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와의 멋진 소통을 위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콜 아셨죠? 오늘 또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와 알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찬 소식으로 가득 모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성동구 신금호역 일대 지구 단위 계획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특별계획 가능 구역을 7곳으로 지정하고 향후 개발될 경우 최고 20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섭니다. 한 달 전 한미 양국이 알파 탄약고 이전 합의 이후 평택시가 문화예술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기억의 공간으로 재탄생한다는 데는 시민 모두가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서구 경서동과 왕길동을 연결하는 중봉터널 건설을 추진합니다. 터널은 총 연장 4.5km, 왕복 4차선 규모로 총 사업비는 3,551억 원, 공사기간은 5년입니다. 우기를 맞아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해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 운전이 필요합니다. 수년간 끌어왔던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논쟁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세종시가 전동면 송성리를 최종 입지로 결정 고시한 건데요.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가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인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를 최종 결정 고시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전동면 송성리 일원을 후보지로 선정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이로써 4년 가까이 끌어왔던 입지 논쟁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업인정협의를 완료하는 것으로서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결정 고시를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관련 법 위반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습니다. 반대 주민들이 제기했던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건은 지난해 10월 무혐의로 끝났고 폐기물 시설 촉진법 위반 의혹으로 제기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건 역시 지난달 위반 사항 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친환경 종합타운은 2030년 준공 목표로 추진됩니다. 올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내년에 정부 관련 부처와 재정투자 협의를 한 뒤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7년 착공하는 수순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미래 세대를 위해 삶의 터전을 내주기로 결심한 전동면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다음 달부터 전동면 발전을 위한 주민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입지 선정에만 약 4년이 걸린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 입지 결정고시를 계기로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충남 지역 선거구 획정을 위해 각 정당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선거철마다 되풀이된 게리맨더링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1년 전인 올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됐어야 했지만 선거구 획정은 아직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4월 10일까지 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자기 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한 것에 먼저 안타까움을 좀 심히 많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가운데 충남 지역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각 정당별로 세부적인 안은 달랐지만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게리맨더링은 없어져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거대 양당의 게리맨더링이 횡행하면서 실현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 또 선거 제도에서 막아내야 되는데요. 게리맨더링은 우리가 학술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나 저는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선거구 획정은 이번에는 최대한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 밖에 지난 총선에서의 패해를 막기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과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복수공천 금지 조항 등이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의견 수렴은 오는 9월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하기 위해 조성한 한솔동 한글사랑거리 조성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2021년 공모를 통해 한글사랑거리 사업 대상지로 한솔동을 선정하고 지난해부터 공사를 진행해 최근 사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한글 상징 조형물과 벤치, 보도블럭에 이어 순 우리말로 지어진 마을 이름 안내판 등이 설치됐습니다. 세종시는 한글거리 활성화를 위해 매년 5월에는 세종대왕 나신날 행사, 10월에는 한글날 행사 등을 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이달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조치원읍을 비롯해 연기, 금남, 연서면 등 4곳이며 허가를 득해 거래가 이루어진 118필지입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 중인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잘 지키고 있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천안 홍대용 과학관은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달빛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망원경으로 달 표면을 관측하고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을 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또 미드나잇 천체 관측 채널 유튜버의 특별 강연과 별자리 티셔츠 만들기 등의 체험도 마련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홍대용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말간 세차게 내린 비로 인해 인명사고 등 우리 지역에도 피해가 컸습니다. 또다시 이번 주말부터 장맛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남은 장마 기간 동안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복구 활동과 확실한 대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